번째 어린이날. 첫 번째 어린이날. MBC 뉴스데스크 시작하는 날. 네, 정말 예쁘네요. 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야말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희망이다. 오늘은 딱 10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모처럼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의 웃음이 하늘처럼 햇살처럼 온종일 가득했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린이들 만나러 야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많네요. 네, 김세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저는 광나루 한강공원의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날인 오늘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모래 놀이장과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6,000제곱미터의 이곳 놀이터 곳곳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낮보단 덜하지만 지금도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이 말 그대로 어린이 세상이었는데요. 티 없이 푸르른 하늘 아래 반짝이는 호수공원, 곤충을 잡으려 폴짝 뛰어다니는 아이들부터 자전거를 타며 완연한 봄을 즐기려는 어른들까지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어린이 대공원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지난해 어린이날엔 6만 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오늘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코로나 우려 때문인지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지만 간혹 보인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얼굴도 잘 모르고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너무 이제 자유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산책을 나온 거북이를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만지거나 재밌어요. 나비정원에서 나비를 마음껏 관찰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들도 다시 열렸습니다. 나비가 예뻤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직접 접은 종이 비행기를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2년. 오늘 하루 자유롭게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마음껏 날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노니까 재밌었어요. 특별한 외출을 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은 한국에서 첫 가족 사진을 찍으며 어린이날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عکس فامیلی گرفتیم بسیار خوش هستیم عکس‌ها خاطره میمونه یاد از طفولیت یاد از آینده ما بسیار خوشحال هستیم. 보신 것처럼 아이들은 다시 찾은 어린이날을 어느 때보다 신나고 힘차게 즐겼는데요. 맑고 환한 아이들 표정 속에서 이제 정말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고 해서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한 게 2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이렇게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올린 이유가 결국에는 물가 걱정 때문인 거죠? 네,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최근 미국 물가가 폭등했는데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we understand the hardship it is causing,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bring it back down. 앞으로 두세 차례 0.5%포인트씩 인상을 더 하겠다고 했고 양적 긴축도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이 시중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죠. 이걸 다시 연준 금고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긴축 규모와 속도도 엄청납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3조 달러, 즉 3,800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긴축을 하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닌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가 탄탄해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가도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특히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물가가 이제 오는 11월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과연 기대한 것처럼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즘 미국은 정말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서 소용이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요.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의 이야기입니다.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있더라.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고기값이요? 네, 고기값.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죠. 중국 코로나 봉쇄로 공급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인터뷰가 담긴 미국 인터넷 매체의 기사들. 알고 보니 실제로는 매체에 돈을 내고 실은 거였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봉사활동 홍보를 위해 지역 블로그에 4만 원, 6만 원씩을 내고 글을 게재한 거라고 시인하면서도 글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딸의 서울시장상 수상 기록이 없다고 답했던 서울시는 오늘 상을 받은 건 사실이고 기록이 누락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헤드라인이란 미국의 한 매체에 실린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 후보자의 딸을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재로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송고된 기사의 형식인데 작성자는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란 또 다른 사이트엔 젊은 리더십 시리즈의 하나로 한양의 봉사활동 경력과 수상 실적 등을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작성됐는데 이 기사 역시 작성자는 편집팀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홍보 대행 사이트를 찾아가 보니 뉴욕 헤드라인은 $40,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은 $65면 기사를 실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이른바 스펙 쌓기용 허위 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매체는 정규 언론이 아닌 지역 인터넷 블로그라며 딸이 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고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양이 돈을 내고 기사 형식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해당 매체에 한 후보자의 딸이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는 데 대해 앞서 서울시는 MBC에 수상 내역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늘 지난해 한 양이 봉사협동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당초 수상 내역이 없다고 밝힌 것은 시스템상 누락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2달 동안 논문 5개를 작성했다며 부모 찬스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등을 모은 4, 5쪽 분량의 글이라며 의도적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1년 만에 정식으로 개장을 한 건데 시범 운영 때 멈춰섰던 롤러코스터가 또다시 멈추면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레고 블록을 쌓아 만든 도시입니다. 어른 키의 2~3배를 훌쩍 넘는 높다란 건물도 실제 야구장을 재현한 알록달록 야구장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국회의사당과 경복궁을 배경 삼아 멋쩍은 자세로 사진도 찍어봅니다. 3, 2, 1, 춘천의 도심 속 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 추진 11년 만입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개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어린이날 맞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나와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새로 개장돼서 놀이기구도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아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는 레고캐슬, 해적의 바다 등 7개 테마구역에 40여 가지의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개장 첫날 관람객은 사전 예약한 10,000명으로 제한돼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6시간 만에 롤러코스터가 선로 위에서 운행 중에 멈춰 승객 40명이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그 가이드에 따라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 내려왔어요. 승객들은 30분 만에 모두 구조됐지만 사흘 전 시범 운영 때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레고랜드 측은 안전점검 표시가 들어와 운행이 멈췄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자, 중국은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베이징의 방역 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운행까지 중단을 시키면서 베이징 시내에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 한복판 장안대로의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가 철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封了，不能进去。到什么时候？这个我们也不知道，等通知。 버스는 다닐까 정류장으로 가봤습니다. 원래라면 전광판에 버스 노선이 표시돼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빈 버스가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칩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신규 감염이 이어지자 시내 버스도 지하철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本来是坐地铁、坐公交车的，因为坐不了地铁跟公交车，所以改骑自行车了。大概需要多久？大概需要1个多小时吧。 점심시간, 식당은 매장 운영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포장을 하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없다 보니 저도 만두 포장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권고했는데 출근한 사람들은 야외에 앉아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买了什么东西呢？就是饼啊，方便吃的吧，不是带汤带水的，外面2块啊。 베이징의 신규 확진자는 50명. 확진자가 나와 봉쇄된 구역은 6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중심의 가장 큰 상업지구인 구오마오입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회사들이 모두 봉쇄에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중국은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어디 가나 사람이 많고 사람에 치이는 중국에 사람이 없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